김성열입니다. 입보다는 귀로, 귀보다는 눈으로, 눈보다는 손, 발로 하는 정치하겠습니다. 더 듣고, 더 살피고, 더 행하겠습니다. 대화가 되는 야당, 공부하는 정당이 되도록 지도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정작 자신들의 보좌진에게는 온갖 갑질과 무단행고 이런 것들로 괴롭혀 놓고는 노동자 권리를 챙긴다고 하니 마치 가정폭력을 일삼는 평화주의자 같이 위선적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닌 노동자 개인에게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노동 3권의 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뿔을 고치겠다고 소를 죽여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이렇게 과도하고 모호하게 설정하면,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경영에 대한 결정까지 파업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한마디로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나 파업이 가능한 파업 자유이용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를 위한 회사가 아닌 오직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회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유연성은 국제 기준에 훨씬 미달합니다. 해고는 그렇게 어렵게 해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노동자 권리만 챙기면 누가 한국에서 더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거기에 FTA 효과를 무로 돌려버린 실망스러운 대미 관세 협상에 제2차 상법 개정안으로 대기업은 경영권도 지금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컴백 아메리카로 리쇼어링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오프쇼어링, 엑시트 대한민국 하라고 장려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말합니다. 기업가는 악마, 노동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버는 자본소득도 인민의 적이 아닙니다. 제발 경제를 더 이상 이념으로 대하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원 주이삭 최고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급격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고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전당대회 이후 진행되는 개혁신당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27일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첫 최고위를 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된 김건희 특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말처럼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정권 초반의 정치적 압박을 견디는 동시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내년 지방선거일로부터 정확히 303일, 그리고 사전투표일 기준으로는 298일 남은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고자 하는 선거 결과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명 이상의 의원 당선자를 내는 것, 이를 이번 선거의 최소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계 개편 등의 변수가 없더라도 우리 개혁신당이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며 롱런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정세 변화에 따라 전략을 마련하는 건 물론이고 그 전략을 실현할 기초체력, 즉 탄탄한 지역 조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을 냉정히 돌아보면 그 기초체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앙당 실무를 맡은 사무처 당직자들은 그 수가 매우 적고
기존 거대 정당들은 유력 정치인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지방 의원들이 사람을 모아 조직을 돌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무처 직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도 유력 정치인도 지방 의원도 거의 없습니다. 정당 경험이 많거나 지역에 뿌리를 둔 인물이 조직을 만드는 건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우리 당은 그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시야를 바꾸면 해법도 보입니다. 사무처 당직자는 당연하고 정무직 당직자들도 하나하나가 멀티테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당협단위 뿐만 아니고 더 세밀하게 지방선거 선거구별 개별 후보 중심 조직으로 지역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조직의 준비 전략,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출마 의사가 있는 당원을 발굴합니다. 둘째, 그들에게 조직 구성 방법을 교육하고, 셋째, 함께할 지역 당원을 모집 발굴합니다. 넷째, 출마자는 예비 선출직 공직자로서 역량을 쌓아야 하고 동시에 소규모 지역 조직을 운영하는 모임장, 조직책이죠. 이 모임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당은 이들이 모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여섯째, 또한 출마자가 아닌 당원에겐 선거에서의 다양한 역할과 지역 활동의 방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11월 중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방선거에 대응할 기초 체력이 마련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100% 온라인 당원 가입제, 지역 활동 중심 당비 지원, AI 기반 선거 자동화 시스템, 당원 직선제, 시도당 당협위원장 선출 등 이런 당무 개혁 공약들도 결국 이 같은 기초 체력 없이는 현실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모든 지도부, 정무직, 사무직 당직자 동지들 그리고 개혁신당의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방선거를 앞둔 개혁신당의 지도부로서 이 작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이 길에 용기를 갖고 꼭 함께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어렵고 부담되어서 당이 여러분께 쉽게 꺼내지 못할 이야기들을 먼저 꺼내는 최고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정철입니다. 첫 개혁신당 회의를 바로 개최하지 못하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 첫 회의에 임하면서 묵직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단순한 비평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현실을 바꾸는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선택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무시한 채 폭주의 레일 위를 달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수의 탈을 쓰고 내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다가 스스로 침몰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저희 국민들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결국 절벽이라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치에 브레이크를 걸고 새로운 방향타를 잡기 위해서 우리 개혁신당이 큰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검찰이 사자라면 특검은 티라노사우루스 같습니다. 검찰이 힘이 세다고 해서 개혁을 한다고 하더니 이재명 정권은 이 티라노사우루스로 야당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삼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고질라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특검을 통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뉴스는 특검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관련된 뉴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대외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저희 국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검도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적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특검은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혐의에 대해서 모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개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별건에 대한 수사, 별건에 대한 압수에 대한 유혹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법리적으로 우리 당대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법조인 분들도 법리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법리적으로 위력의 대상은 위력을 행사하는 자와 공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정치적으로 뭐 체포니, 구속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역시 검찰 개혁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함에 있어서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특검은 어떤 것이냐? 특검은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모두 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과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적법 절차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적법 절차와 인권 침해를 막는 데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입니다. 개혁신당의 세 번째 제1차 최고위원회의입니다. 도전, 정련, 그리고 드디어 개척의 3기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타버린 들판에서 겨우 건진 종자씨와도 같았고 우리의 지난날은 아픈 마음으로 잡초와 돌뿌리를 베어내고 일항을 고르며 우리의 팻말을 밖으로 널리 알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개혁신당의 3기 지도부 그리고 개혁신당의 3기 정책위원회는 정반합의 정치, 정중동의 정책을 통해 국민과 세계를 설득하며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정치도 정책도 소멸된 2025년의 대한민국, 불만과 분열을 먹이 삼아 개걸스럽게 몸집을 불려가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무능과 부적응을 반성하지 않고 낡은 습관만 반복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조용히 나라를 좀먹으며 그 부산물로 근근히 기생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정치의 막후에는 마약처럼 은밀히 숨어들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삶을 파괴하는 정책이 숨어있게 마련입니다. 시대와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무모하게 거스르는 민주당의 위험한 사회실험.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얼굴과 구호로 버티는 국민의힘의 안일한 매너리즘은 이제 무너져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함께하는 정치, 오늘을 지키는 변화, 세계 속에 설명 가능한 정책, 내일을 저당 잡지 않는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번영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가장 좋은 땅, 확실한 소출로 보답하는 성실한 농부들, 우리는 여러분의 개혁신당입니다.